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래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4월 말쯤 뵙고 예, 맞습니다. 그죠? 꽤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드디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워낙 시사 이쪽에도 관심들 많으시지만 네.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계속해서 총선 선거와 관련된 재밌는 거 분석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내년 4월 총선 대비해서 지난 대선 30대는 왜 진보에서 돌아섰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의 일반적인 우리 인식은 네.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기준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왕창 찍고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찍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실제 데이터예요. 네네. 그래서 2030 남성들은 좀 이제 탄핵되는 민주당 계열을 상대적으로 지지했는데 2030 남성은 돌아서고 여성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구나. 그래서 약간 좀 2030 남성을 같은 사람으로 좀 보고 그리고 2030 여성은 좀 다른 사람으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네네. 그 이제 신동아의 기자이기도 한데 고재석 기자라는 사람이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냈는데 네네. 그분 본인이 86년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80년대생이어가지고 네. 그 이제 20대랑 30대는 완전 다른 종류다. 섞지 마라. 해서 그 책을 좀 자세히 보다가 이제 알게 된 약간 여러 가지 재밌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네. 내년 총선도 2030 세대의 움직임이 선거 판도를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시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때를 얘기하신 거고 아까 네, 맞습니다. 30대 남성은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를 지지를 했고 네.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들도 그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좀 최근 얘기부터 좀 볼 필요가 네네.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경제와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다운돼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청년을 좀 보여주는 거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좀 가져가 봤어요. 네네. 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하고 있다가 35% 정도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최근 몇 개월로 치면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30% 중반대까지니까. 그런데 20대는 26%, 30대는 25%여가지고 네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포인트 내지 10%포인트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좀 상대적으로 지지했었던 지난 대선에 한해서 이 친구들이 좀 약간 이제 좀 현재 약간 이탈해 있는 상태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현재 잠깐 이탈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약간 중도 스윙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권자 집단이 네. 현재 2030이다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신동아 네. 고재석 기자가 쓴 책 얘기를 하시면서 네. 20대와 30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대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인가요? 보통 80년대생, 뭐 90년대 초반생까지를 저희가 지금 30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또 이제 30대들이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좀 해봤었어요. 네네. 이 친구들이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 얘기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친진보, 탈민주 그리고 최근에는 탈국힘 현상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친진보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청소년 및 대학 시절에 이 가장 강렬한 기억이 뭔지를 모르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정도 가장 강렬한 기억인데 하나가 2002년 월드컵 세대예요. 네. 2002년 월드컵에 왜 그 강렬했던 거리 응원 등 있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경적 울리고 막 차량하고 뭔가 이렇게 차 안 다니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뭔가 이렇게 약간 그 해방구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 그럴까요? 뭔가 기존의 권위와 다른. 네네. 그리고 같은 연도에 있었던 게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에요. 노사모 열풍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30대들은 본인들의 어떤 뭔가 이렇게 한 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약간 정서적인 거랑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진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다. 음. 그런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20대랑 구분되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좀 다른 거죠. 30대의 특징 친진보, 탈민주, 아까 비국민의힘 뭐 네, 이렇게 네. 좀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대선 얘기를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세대 구도하고 젠더 구도가 동시에 나타난 선거였다. 맞습니다. 이렇게들 분석을 했었죠. 지난 대선을 보면은 일단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서만 좀 국한해서 보면요. 네, 30대 남성의 53%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은 비율은 대략 한 뭐 그 하나 점 있는 거를 반올림한다고 치면 한 43% 정도 되는데 30대 여성은 50% 정도가 이재명 후보를 찍고 44%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어가지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네네.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이제 지난번 2022년 대선이 양자 구도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딱 10년 전에 2012년에 문재인 박근혜 후보도 양자 구도였어요. 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이제 그건 결과 값은 아니긴 하지만 그때 12년도? 그렇죠. 2012년. 그러니까 딱 10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32살 그때 뭐 22살은 10년 지나면 딱 32살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양자 대결이어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는 성별 세대별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네네. 그러면 2012년에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2022년에는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인 거죠. 그쵸. 그 표차를 비교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죠?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변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결과부터 딱 얘기를 네.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보면은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찍었고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찍었으니까 뭔가 30대 남성이 돌아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격차만 2012년 대비 2022년 격차를 비교하면 30대 남성이 변동한 비율이 한 네. 19.6%가 변동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20대 시절에 문재인을 찍었다가 나중에 30대가 되면서 30대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비율, 그 이제 그 변동 비율인 거죠. 네네. 어차피 둘 다 양자구도 선거였기 때문에 30대 남성이 19.6%가 변했는데 30대 여성도 19.3%가 더 적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얼핏 보면은 30대 여성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비율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변동 비율만 확인해 보면 이제 거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30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약 20% 가까이가 빠진 거죠. 20% 가까이가 윤석열 지지층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왜냐하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20대 여성들은 거의 7대 3으로 찍었거든요. 문재인 대 훨씬 박근혜. 더 많이 찍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만 보면 거의 똑같이 변동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근데 뭐 보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20대에서 30대로 10년간의 선거를 대선을 치르면서 이렇게 많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으로 변했는데 네. 우리가 30대 남성보다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약간 그랬던 건데요. 네네.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30대 남성은 좀 그 상대적으로 보수 쪽으로 움직였지만 30대 여성은 좀 진보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변동폭만 보면 30대 남성이 변동한 거랑 30대 여성이 변동한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30대가 도대체 왜 변동한 거지? 라고 이제 30대 남성만 변심한 것이 아니라 진보에서 보수로 30대 여성도 변심했기 때문에 30대 전체를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0대 전체를 주목하자. 네.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이 네. 30대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경상대 교수님 중에 배진석 교수님이 이 세대별로 좀 이제 어떤 그 이념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네. 있어요.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가 이제 보통 60년대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제 다만
대학을 간 진학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네.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별로 누가 좀 더 상대로 진보에 가까운지 조사하면 가장 높은 진보에 가까운 쪽은 70년대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이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두 번째로 진보적인 성향은 60년대생이 아니라 80년대생으로 나와요. 그만큼 이 80년대생 이게 이제 뭐 30대인 분도 아니고 살짝 걸쳐 있긴 하지만 중심은 이제 30대에 걸쳐 있는 건데 네. 이 친구들이 30대인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두 번째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 건데 뭔가 그때 특히 많이 화가 났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올 확률도 그만큼 높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떤 이제 보수로 꾸준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진보로 갈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서 보수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윙 중에 왕창 스윙인 거죠. 이 30대 남성과 여성 집단이. 그 당시에 진보에 대한 잠깐의 실망 네.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보수를 지지하는 그렇죠. 층이라고 보기에는 30대의 성향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한번 떠나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 그런 성향이 이제 그러니까 90년대생은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 성향을 상대적으로 보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 60년대생에 비해서는 이제 90년대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걸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설령 윤석열 후보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하더라도 네. 이유가 좀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지표로는 그렇더라도. 그래서 말씀하신 게 30대의 이번 총선 때 지지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승부처가 30대라고 보면 30대가 단순히 진보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승부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네. 걸로 30대를 승부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네네. 스윙부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중도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10가지 질문이 있으면 뭐 예컨대 진보적인 사람은 1점이라고 표현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10점이라고 표현하면 네. 가운데 5점만을 쭉 줄투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게 중도라기보다는 어떤 거는 7점을 찬성하고 어떤 건 3점을 찬성하는데 합산 내보면 5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실제는 중도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보적 아젠다에 찬성하고 어떤 거는 보수적 아젠다에 찬성하는 그런 건데 30대가 하나는 왼쪽도 찍고 오른쪽도 찍고 많이 몰려 있다는 의미에서 스윙 성격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중도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젠다별로 왼쪽 오른쪽을 좀 이동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또는 뭐 윤석열 정부 차원이 됐건 이 30대라는 친구들의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 그리고 이게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뭔가 좀 종류가 다른 남성이다. 설령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난 대선에 국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젠더 이슈가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 이제 한국일보에서 대선 바로 한 달 전에 당신은 뭘로 투표를 할 거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20대는 페미니즘 비율이 한 24% 정도로 나왔어요. 나는 페미니즘 가지고 판단할 거다. 근데 30대 전체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체 평균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30대는 실은 페미니즘에 별로 관심이 없던 거죠. 대신 부동산, 주거 안정,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다 나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를 20대, 30대 남성이 더 많이 찍어도 이게 종류가 완전 달랐던 거다.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양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30대를 어떻게 잡아들이느냐가 굉장히 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진보에 대한 실망으로 그렇죠. 저쪽으로 넘어갔던 네. 이 사람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 싸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